네, 44번 판례 보시겠습니다. 44번에 보시면 허위 표시의 요건하고요, 밑에 관련 비교 판례가 있습니다. 비교 판례하고 44번하고 두 개를 같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밑에 거 비교 판례를 먼저 보는 게 순서예요. 밑에 거 비교 판례 볼게요.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 약정입니다. 누구 명의로? 타인 명의로. 자, 그럼 그거를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밑에 비교 판례입니다. 비교 판례. 자, A가 자기 명의로 대출이 안 되니까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죠. 예, 여기가 명의자입니다. 은행 가서 대출 받은 거지, 이렇게. 예. 실제 얘가 실제 돈을 쓰는, 얘가 실제 돈 쓰는 사람이고, 명의는 얘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거죠. 그럼 은행 방문을 누가 해요? 누가 방문을 해야 돼요? A가? 누가 와야 돼요? 은행을 누가 방문해야 돼요? 명의자가 은행 방문해야죠. 그죠? 그럼 대출 서류에다가 서명은 누가 해요? 명의자가. 그죠? 그럼 은행에서는 누구 거 신용도 조사해요? 예, 얘 거 조사. 얘 거 조사해가지고 얘 앞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출이 실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출 계약이 일어나는 거죠. 대출이. 이렇게요. 그럼 이 대출금 1억은 누가 상환하냐 이거죠. 누가 상환해라? 명의자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칙 정리합니다. 이 대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명의자다. 실제 돈을 쓰는 채무자, 실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얘다. 명의자다. 원칙, 명의자가 책임자다. 명의자가 당사자다. 그럼 명의자가 당사자라는 거는 명의자 B가 대출 계약서에다가 뭐 있어요? 대출 계약서에다가 서명했죠. 이 서명한 행위는 대출금을 갚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죠? 대출금을 뭐 하겠다, 자기가? 갚겠다는 의사표시한 거죠. 그럼 이건 비진의 표시 아니에요? 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진이 있는 표시 행위를 한 거죠. 진이 있는 표시 행위를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명의자가 갚는 거죠, 명의자가. 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진이 있는 표시니까 뒤집으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예.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비진의 표시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결론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찾아가지고 일로 응용하시면 돼요. 이건 누가 갚는다? 명의자가 갚는다. 왜? 지 이름으로 했으니까, 지 이름으로. 따라서 얘가 명의자가 서명한 행위는 뭐다, 이거? 진이 없어요? 진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따라서 진이가 있는 거니까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연결되시죠? 예. 그럼 명의자가 아니라 누가 갚을 수도 있어요? 실제 돈 쓰는 A가 갚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은행하고 얘하고 어떻게 했을 때? 합의했을 때. 예. 은행하고 명의자 간에 뭐가 있을 때? 서로 간에 명백한 뭐가 있을 때? 합의가 있을 때. 명백한 합의가 있으면 그때는 명의자가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실제 채무자 A죠. A다. A가 당사자다. 명백한 뭐가 있을 때만? 합의가 있을 때만. 그러면 볼게요. 밑에 거 비교 판례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한도 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누구에게? 타인에게 동그라미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의 진위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위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위 있는 의사표시다. 밑에 있죠. 밑에. 명의자의 대출 약정서의 서명행위는 진위 없는 거예요? 진위 있는 거예요? 진위 있는 표시로서 명의자가 상환 책임을 부담한다. 비진위 표시예요? 진위 있는 표시예요? 진위 있는 표시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 서명행위는 비진위 표시가 성립한다. 비진위 표시가 성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성립하지 않는다. 비진위 표시다 아니다? 비진위 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낸다니까요. 비진위 표시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이게 틀리고 이게 위에 게 맞고 이게 틀린다. 비진위 표시가 아니라 진이 있는 거래니까. 그죠? 예.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돼. 함부로. 그죠? 함부로 도장 찍으면 망하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근데 위에 거 44번 위에 거 보세요.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를 제한한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뭐를 얻어가지고요? 양해 동그라미. 양해가 뭐예요? 은행과 뭐를 했어야 돼요? 합의가 존재하에. 합의가 존재해야 된다. 합의하에 제3자를 뭘로 내세우고요? 형식상 주채무자.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제3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A요? B요? 지금 돈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심형래가 돈이 필요해. 심형래가. 근데 심형래 앞으로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형래가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대표이사.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때 대표이사가 가서 도장 찍으면 누가 책임져요?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얘가. 그죠? B가.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 한 거예요? 예. 은행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합의를 했다. 얘 앞으로 대출이 안 되니까 누구 명의로 하자? B 명의로 하자. 얘를 뭘로 하자고요? 형식상 명의자. 밑줄 보세요. 얘를 뭘로? 형식상 주채무자. 밑줄이요. 형식상 주채무자에 가로쳐 보세요. 누구를? 명의자를 거기다 세요. 명의자를 뭘로요?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는 거죠. 뭘로 내세워요? 거기다 걔를 제가 불러요. 바지사장이라고. 얘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죠? 얘가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돈은 누가 써요? 예, 심형래가. 제3자 명의로.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제3자 B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약정은 뭐에 해당한다?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이때 대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명의자가 아니라 누구다? 실제 자금 사용자 A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되셨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는 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거죠. 얘 명의로 대출 받는데 실제 돈은 누가 쓰려고 그래요? 심형래가 쓰려고 하는 거를 은행이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하, 돈은 얘가 쓰려고 그러는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알면서 대출을 실행을 해줬어요. 그럼 대출금은 누가 갚아요? A요, B요? 아까 했잖아요. 아는 거하고 뭐 하고요? 합의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다르다고. 알고 있었다 해도 누구예요? 명의자예요. 얘가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요. 됐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합의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 별개예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죠. 진도 때문에 좀 가겠습니다. 17페이지 50번 볼게요. 차고 볼게요. 차고. 거기 사안 한 6째 줄 내려오면은 사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안 볼게요. 50번에 찾으셨어요? 자, 이 아주 의미 있고 재밌는 판례입니다.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가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임야를 샀어요. 그런데 그 임야가 어느 땅이냐면 도시관리계획상 무슨 지역이에요?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밑줄이요. 보존관리지역은 공장을 져요? 못 져요? 못 져요. 보존지역이니까. 공장 설립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위 임야가 장차 무슨 지역으로요?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해보세요. 무슨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장 설립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보존지역은 안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되죠? 설립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의 동그라미요. 그럼 내가 땅 사는 거 지금 현재는 뭐야? 현재는 보존관리지역인데 이 땅이 뭘로 바뀔 거라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거라고 뭐 한 거야? 생각 동그라미 있어요. 생각이 뭐야? 기대했어요. 기대. 기대를 하고 산 거죠. 기대를. 요것이 바뀌면 공장을 지니까 그죠? 근데 이는 단순한 장래에 대한 뭐일 뿐?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뭐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착오야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에요. 그럼 취소할 수가 끝에다 쓰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유효다. 매매계약은 뭐 할 수 없다? 착오로 취소 못함으로 착오로 취소 못함으로 뭐다? 유효다. 유효다. 그대로 유효다. 요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럼 계약 파기해요 못해요? 못되는 거예요. 못되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안 된 거. 뭐대로 안 된 것? 기대대로 안 된 건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지. 대부분 우리가 보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건 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상가를 샀어요. 상가를요. 장사가 뭐 할 거라고 믿고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해보니까 가게 안 돼요. 파리만 날라. 착오야 아니에요?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거 기대대로. 그죠? 기대대로 안 되는 거죠. 민법 공부를 했더니 90점 나올 줄 알았더니 90점이 안 나와요. 착오야 아니에요? 예, 이건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대대로. 이건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는 뭐예요 그러면? 인식과 사실이 틀린 거예요. 뭐 하고요? 인식과 뭐가? 실제 사실이요. 내가 인식한 거하고요. 인식한 거하고 뭐하고? 실제 발생한 사실이요. 실제 발생한 사실하고 뭐 한 게? 틀린 거예요. 이걸 착오라고 그래요. 인식과 사실이 틀린 거죠. 자, 밑에 51번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의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거기 동기 표시설 보세요. 당사자 사이 특히 그 동기를 표시해서 계약 내용으로 삼은 때 한해서 이를 계약 취소할 수 있죠. 계약 내용으로 삼은 때 한해서 표시해서 비교 보세요.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없어도 되죠? 표시하면 돼요. 동기 표시하면 돼요. 합의는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 일조권 침해 시 착오 문제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서 52번에 판례 2번이요. 판례 2번 52번에 판례 2번 빈출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볼까요? 이 간평사에 올해 나온 거예요. 간평사 작년이죠. 작년에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뭐 할 거라고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동그라미. 생각이 뭐예요? 기대. 기대를 했는데 그 후 기대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래서 호텔 인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럼 땅은 샀어요? 못 샀어요? 아, 땅은 산 거예요. 땅은 10만 평을 샀는데 뭐를 못 줘? 호텔을 못 줘. 그럼 누가 망해요? 아, 땅 산 사람이 지금 망하는 거죠. 왜? 인허가를 못 받으니까. 그럼 이 산 사람이 계약을 뭐 하려고 그래요? 취소하려고 그래. 착오로. 왜?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니까. 그 취소가 돼야 안 돼? 예, 왜요? 이게 동기의 착오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판례 3번 가압류가 무슨 사건? 원인 무효인 사건. 별 3개. 가압류가 뭐예요? 원인 무효예요. 원인 무효. 자 볼까요? 이 3번 연속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3회나 출제가 됐어요. 볼까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뭐를 써줬어요? 보증을 썼어요. 가압류가 있으면 채무자한테 가압류가 있다면 보증 서줘요? 안 서줘요? 가압류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부채가 많으니까 가압류가 들어왔겠죠. 그럼 그 가압류가 있는 거 알면 보증 서줘? 안 서줘? 안 서줘.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죠. 근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뭐가 있어 거기? 가압류가 채권 없이 등기된 것으로 밝혀져서 뭐라면? 원인 무효라면. 중요 부분 착오래요? 아니래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옆에다 써보세요. 옆에다가.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주는 거죠. 보증을요. 채무자에 대해서. 자, 써볼게요. 가압류가 있었다. 없다고 믿고요.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서줬는데 뭐가 있었어요, 여기요? 가압류가 있었다. 얘는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얘가 보증인의 생각은 뭐였어요? 없을 거다. 얘 없다고 생각했죠.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실제는 가압류가 있어. 그럼 뭐하고 뭐가 틀려요? 생각하고 실제가 어긋나죠. 그럼 이거 착오죠, 착오. 얘 생각은 가압류가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착오야, 아니야, 이거는? 착오예요, 이건. 이건 무슨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예요, 이건. 중요 부분 착오. 그럼 이거 취소할 수 있어, 보증선고. 없다며. 있잖아. 착오지. 그죠? 야, 너 가압류 있으면 내가 보증 서줬냐? 안 서주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어렵게 들어가면 돼, 어렵게 들어가면 안 돼. 어렵게 들어가면 자꾸 미로만 보여, 자꾸. 본질을 보셔야 돼. 본질을 보면 간단해요. 너 가압류 없다고? 그럼 내가 보증 서줄게. 나중에 보니까 뭐가 있어? 가압류 있잖아. 너 이거 착오구만. 그죠? 두 번째는요. 이건 그럼 중요 부분이 아니야, 이게. 가압류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이게. 보증 서는 사람한테 중요하죠?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가압류가 있어요. 그럼 중요 부분 맞죠? 있는데 뭐야, 이게? 가압류가 있는데 이 가압류가 무효야, 이게. 가압류가 무효인 거야, 이게요. 가압류가 뭐라고요? 원인 무효인 가압류야, 이게. 세 번째 또 써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압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내가 뭐 서줬어요? 보증 서줬어요. 이거 취소혀요, 못 혀요? 취소현다, 못 현다? 못 혀. 그죠? 왜요? 보증 섰잖아. 문제 있어,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내가 보증 서줬잖아. 얘 뭐가 없어 보니까? 가압류 없죠? 없는데 보증 섰어요. 그럼 취소혀, 못 혀? 이거 아주 아름다운 보증이에요. 맞죠? 가압류 없는 사람 내가 보증 서줬어. 얼마나 좋아, 이 친구한테. 그죠? 1번은 뭐야?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있어요? 가압류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그럼 중요 부분을 착각했어. 이건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건? 취소하는 게 맞아요. 취소하는 게 맞아. 문제는 2번이야, 2번. 2번은 문제는 뭐예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있어? 가압류가 있죠? 있는데 뭐야, 이게? 원인 무효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면 가압류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있는 걸로 봐야 돼요? 네? 이해야. 이 응용력. 가압류가 있는데 뭐야, 이게? 무효라면 이 가압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로 봐야지. 그럼 뭐야? 취소할 수. 이 얘기구만.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쓰는구만. 그죠? 가압류가 뭐라면? 있는데 원인 무효라면 이건 뭐야? 가압류가 없는데 보증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 못해. 3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왜? 이거 외우면 머리 터지거든요. 외워지지 않아요. 그죠? 예. 강사가 안 외워지면 자기가 외워, 이제.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자기가 막 외워서 떠들어요. 그 다음에 53번 중과실입니다.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이 입증하죠? 상대방. 거기 판례 1번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 54번이 54번의 빈출입니다. 54번 별표하고 볼까요? 자, 볼까요?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상대방에게 뭘 일으켰어요? 손해를 입혔어요. 손해를. 이때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관건이고요. 관건은. 착오는 누가 한 거예요? 착오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 둘이 지금
서로 밀당하는 거거든요. 얘가 차고자 써볼게요. 차고자. 얘는 상대방. 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뭐였다는 거죠? 차고였다. 차고였다. 그럼 차고자는 이게 중요 부분이면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피해는 누가 입어요? 피해는? 상대방이 입죠. 상대방. 예를 들면 얘하고 땅 매매를 했다. 이거 땅 매매를 했다. 여기 5억을 받았다 이거죠. 땅 팔아가지고 5억 받았어요. 그래 땅 주인이 땅 팔아가지고 5억 받은 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아 이제 나 땅을 싣고 아파트로 들어갈게. 아파트 샀어요. 아파트. 그래 아파트 살려고 계약을 했어요. 새로 분양되는 C라고 하는 아파트를 분양 계약을 했어요. 분양 계약을. 분양받으려고. 뭐 가지고요? 땅 판 돈 5억 가지고요. 땅 판 돈 5억 가지고. 그래 이거 분양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죠? 계약했어 지금. 근데 얘가 뭐 했어요? 계약을 해요?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미 이거 지금 이거 반쯤 진행되고 있는데 중도금까지 넣었는데 이 돈 있어요? 돈 못 내요 이쪽으로요? 돈 못 내죠? 돈 못 내죠. 저기 돈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계약 취소해버리니까 거꾸로 그럼 얘는 돈을 돌려줘야 돼 일로. 그죠? 돌려주면서 얘가 묶여. 얘가 왜? 이 아파트 분양받기로 한 거 이게 지금 이게 일이 꼬이잖아요. 이 일이 꼬였죠? 꼬였다. 누구 땜시? C 땜시? 아니 얘가 취소해서지. 얘가 뭐 해가지고 취소하니까 얘가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돌려주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 대금을 못 주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 때문이죠. 빚 때문에. 그래서 얘가 상대방이 이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계약금을 여기다 7천을 넣었잖아요. 7천만 원을. 나머지 돈을 못 넣죠. 못 넣으면 얘가 이 돈 어떻게 하게 돼? 뜯기죠. 우약금으로 뜯기죠. 저기한테. 그럼 이 7천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건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얘가 잘못한 게 없어. 얘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B가 계약을 뭐 해서? 착오로 취소했기 때문이죠. 착오로 취소를 해서. 착오로 계약을 뭐 해서? 이게 바로 원인이죠. 이게 바로 문제를 일으킨 핵심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착오는 누가 한 거고? B가 한 거고. 지가 착각해놓고 손해는 남한테 주잖아 이게. 웃기는 거죠? 지가 착각해놓고 왜 남한테 피해를 주냐고. 얘가 7천만 원을 뜯기는 거잖아요. 그래 얘가 얘한테 가서 뭘 달라는 거예요? 이거 7천만 원 뜯긴 거 내가 뜯긴 거 네가 물어내라고. 이렇게 이거 7천만 원을 뭐 해달라고요? 손해배상 해달라고 제가 상대방이 차고자에게 덤빈 거예요.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해배상을 얘가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why 왜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왜가. 불법행위로 뭘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행위가 차고자의 어떤 행위가 뭐 해야 돼요?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줘야 돼요. 무슨 행위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줘야 돼요. 그럼 손해 준 건 맞아요? 안 맞아요? 7천만 원 손해 준 거 맞죠? 근데 얘가 한 행위가 뭐예요? 차고자의 한 행위가 뭐야? 얘가 한 액션이 뭐야? 착오로 취소한 거야. 그럼 이 행위는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위법이 아니다. 이게 내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취소한 게 뭔 잘못했냐 이거지.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착오를 하셔야 안 하셔요? 그거 위법이에요? 벌 받아요? 그거 아니지. 그래서 이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뭐 한 거? 취소하는 행위. 취소하는 행위는 뭐가 아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이거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그럼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없어 이거? 손해배상을. 얘가 이쪽으로 무슨 청구를? 손해배상을. 이걸 뭐 해달라고요?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뭐가 아니라서 이게? 불법이 아니라서.
그래서 얘가 이거 7천만 원을 얘한테 변상을 요구 못 한다는 뜻. 됐어요? 다시 한번. 이유가 뭐야? 착오로 뭐한 것? 취소한 내용. 이는 뭐가 아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이 아니니까. 야, 이게 착오한 게 불법이면 나 맨날 불법이게? 그죠? 맨날 불법이죠? 아, 이번 시험은 민법 잘 나오겠지? 그죠? 안 나오잖아요. 시험 잘 나오니까 54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56번. 55번 볼게요. 55번. 쌍방 진인은 공통인 경우. 쌍방이 갑토지를 잘못하여 을토지로 표시했으나 진인은 서로 뭐하면? 일치하면. 계약은 어느 거로 맺어져요? 계약은? 진의대로. 이때는 착오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착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착오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옆에다 써보세요. 오표시 무해 원칙. 오표시 무해 원칙. 계약은 뭐대로 성립하고? 진의대로 성립하는 거죠. 진의대로 계약은 성립하고 착오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착오로 취소할 수 없어요? 진의가 뭐야? 서로 뭐 하는 대로? 원하는 거죠. 서로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사가 됐잖아요.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사돼서 취소 못한다. 써보세요. 서로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서로 원하는 바로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원하는 바로 계약이 뭐 했으므로? 성사되었으므로 취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취소는 서로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취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로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사가 됐죠. 그러면 취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56번. 계약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있죠? 예, 이건 많이 했던 거예요. 예,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57번 볼게요. 57번.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뭐 하는 것? 묵비. 교환의 동그라미에 교환. 교환은 맞바꾸는 거죠? 시가를 뭐 하거나 묵비하거나 뭐 하는 것? 허위고지하는 행위는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간섭한 거예요? 내가 가격을 높게 부른 거예요? 높게 부른 거는 간섭을 한 게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잘 나와요. 57번이. 물건 맞바꿀 때는 가격을 낮게 불러요? 높게 불러요? 높게 부르죠? 높게 부르죠. 그죠?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우리 딸내미를 낮게 평가해요? 고평가해요? 높게 평가하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잘한다고 그래. 요리 잘한다고 그래. 그죠? 가르친 거 하나도 없는데. 사기야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건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도 그래, 아들도. 그죠? 우리 아들 최고예요. 그죠? 예. 58번 보세요. 58번. 58번은 상식으로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기 의견, 예상이 사실과 뭐한 것? 다른 것은 사기인가? 예. 딱 읽으면 답이 보여. 그럼 뭘 말한 거예요? 의견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의견을 말한 거예요. 의견을. 내 뭐를 얘기했다?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의견을. 근데 의견이 실제하고 다르게 됐어요. 다르게. 그럼 이거 사기 친 거야? 안 친 거예요? 이게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중개업자, 중개업 하시는 분이 중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땅을 보러 오셨어요. 매수자가. 근데 여기가 공원부지야. 공원부지요. 그래가지고 건물 못 져요. 근데 그 매수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은 공원부지인데 이 공원부지가 뭐 할 거라고요? 풀린다. 3년 안에 풀린다. 풀린다. 사면 3년 안에 풀려. 그럼 땅값이 지금보다 몇 배 뛰어? 라고 말을 했어요. 요거 하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년 뒤에 땅 사고 나서 3년 뒤에 땅이 안 풀려요. 값도 안 올라. 요거 사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중개업자가 말한 거는 사실을 말했어요? 의견을 말했어요? 요 1번이요. 1번. 2번은요. 고객님, 요 땅은요. 요 땅은 제가 듣기로 시의원님한테 듣기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듣기로 3년 안에 풀릴 예정이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두시면 풀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래가 돼가지고 계약 끝났어요. 근데 3년 뒤에 안 풀렸어요. 2번은 뭐 2번은?
2번은 사실을 말했어요? 자기 예상이나 의견을 말했어요? 2번이 의견이죠. 1번은요? 사실을 말한 거죠. 그죠? 그럼 사기는 뭐예요? 사실하고 실제가 다른 게 사기예요. 그럼 내 의견을 말한 거는 이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의견이니까. 왜? 의견은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 의견 가지고 법의 잣대를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58번 옆에다 뭐를 말한 것? 의견이나 뭐를요? 예상을요. 의견이나 뭘 말한 것? 예상을요. 예상을 진술한 거. 이걸 진술한 거는 뭐가 아니다? 이건 사기가 될 수 없다.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 거고요. 예상을 말한 거지.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거 처벌 안 돼요. 이거는. 그럼 뭐가 사기예요? 허위사실을요.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입니다. 이게 사기. 이건 사실이고요. 이건 의견이에요. 이거는 의견. 다른 거죠. 이건 팩트죠. 이건 팩트. 이건 의견. 주장이죠. 주장. 의견이나 주장이죠. 주장.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그린벨트에서 풀린다니까? 내 생각엔 풀린다고 5년 안에. 내 생각은 풀려. 그죠? 근데 안 풀려. 이거는 사기 아니에요. 아니 의견이구나 주장이에요. 이거는. 이거 법적으로 전혀 다른 잣대예요. 전혀 다른 잣대. 그 다음에 60번 볼까요? 60번. 59번에 밑에 판례 볼게요. 59번에 밑에 판례. 계약을 해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 계약을 해지해서 뭐 하겠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거는 법률의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재반 사정상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거 위법이래요? 아니래요? 위법이 아니다. 왜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지해서 계약을 깨가지고 뭘 청구하겠다고요? 손해배상 청구 밑이래요. 손해배상 청구는 뭘로 하는 거예요? 내 임의로 하는 거예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이건 위법이 아니에요. 지금요. 세월호 저기 그 청해진 해운 그 대표이사가 누구죠? 유병원 씨요. 유병원 씨한테 국가가 손해배상금 1,000억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거. 손해배상 1,000억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이거예요. 이게. 그 사람 겁먹어요? 안 먹어요? 1,000억을 그럼 10조를 청구하겠다고요. 손해배상을 얼마 하겠다고? 10조를 청구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요. 위법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전교조한테 전교조가 지금 파업하려고 그러죠? 전교조한테 국가가 뭐라고요? 100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고지하는 건 위법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엄청난 액수를 거는 거죠. 그 엄청난 액수를 건다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래요? 아니래요? 왜?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 뭘로 해요? 뭘로? 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액수가 뭐 하더라도 과도하더라도 이건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일부 학자는 반대를 일부 학자는 왜 이걸 악용하면 노조라든가 이런 걸 탄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MBC 파업할 때 기자들한테 PD하고 기자들한테 그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방송국에서 예, 압류 한 200억을 넘게 걸었어요. 200억 넘게. 그럼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나치게. 그걸 우리 대법원은 어떤 입장으로 봐요? 위법으로 봐요? 안 봐요? 아, 예, 이거예요 지금. 의미 있는 판례 이게. 학설은 대립이 있어. 학설은 두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는 위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판례는 위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60번 부정한 이익 목적이 있을 때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목적이 뭐하더라도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뭐하면 부당할 때는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60번 옆에다가 위법이냐 아니냐는 뭘로 따지느냐면 목적과 뭘 비교해요?
수단, 목적과 수단을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비교한다. 목적이 정당해도, 목적이 뭐해도? 정당해도 뭐가면? 수단이 뭐하면? 부당하면. 수단이 뭐하면? 부당하다. 그럼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위법이다. 이건 위법이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부당하니까 이거는 위법이다. 위법행위다. 위법성이 없다. 위법성이 있다.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위법성이 있다. 인정된다 이거죠. 거꾸로요. 수단이 정당해도요. 수단이 정당해도 목적이 뭐하면? 부당하면.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그럼 이건 위법성이 없어 있어요? 인정된다 이거죠. 왜? 목적이 부정하니까. 그래서 어떤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위법하지 않다.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러려면 목적도 수단도 다 정당해야 돼요. 목적도 뭐하고? 정당하고 수단도 정당하고. 그래야만 이게 뭐예요? 위법성이 없다 이거죠.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다 위법하다. 근데 이건 위법이 아니다. 이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인정 안 된다. 그럼 간통한 사람을 고소하는 건 위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간통한 거 위법이죠? 그 사람을 고소하는 거는 위법 아니죠? 합의금 받고 고소 취하는 것 위법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서도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 61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이건 취소 사유인가 무효 사유인가? 박탈당하면 무효죠? 네, 무효. 그 다음 62번 증여의 무슨 과정이에요? 성립 과정에 국가기관의 부당한 강압이 있을 때 이거는 의사표시 하자의 문제로서 무슨 사유이고? 취소 사유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아닙니다. 이건 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립 과정의 하자 문제죠. 103조 위반은 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의 내용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의 뭐의? 내용의 문제가 있는 게 103조 위반이다. 다음 제3자의 사기 강박 보시겠습니다. 63번.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은행 출장소장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인가? 라는 거죠. 삼각사기하고 다르죠? 옆에다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A가 갑을 이렇게 기망이라든가 강박을 했을 때 얘가 제3자면 얘가 취소를 할 수 있고 얘를 취소권자라고 그러죠. 취소권자.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면 얘하고 거래를 하면 이 거래 계약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는 갑하고 거래한 누구에 달려 있어요?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이거죠. 상대방이 모르면 얘가 사기쳤다는 거를 모르면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얘가 제3자일 때는 얘가 모르면 취소할 수가 없고 얘가 알면 취소할 수 있죠. 이걸 무슨 사기라고 그래요? 제3자의 사기. 그죠?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써볼게요. 제3자의 사기요. 민법 총칙에서 사례 문제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데가 두 군데요. 이중매매하고 제3자의 사기가 사례 문제로 제일 잘 나와요. 사례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데가 어디요? 이중매매.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 두 군데가 제일 잘 나와요. 사례 문제로. 제3자가 얘를 사기쳤다.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갑은 사기당했으니까 이 거래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얘가 취소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기쳤다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죠. 얘가 모르고 무과실이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취소할 수가 없죠. 얘가 모르고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죠. 취소 못하고요. 얘가 거꾸로 뭐 했을 때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3자의 사기라고 합니다. 그죠? 제3자의 사기. 근데 얘가 제3자가 아니라 얘가 누구면? 대리인이면. 을에 누구면 얘가? 대리인이면. 얘 그래 그림을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시고. 을의 대리인 병이.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한 경우. 이게 말이 어려워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써볼까요? 위에다가. 을의 누구요? 대리인 병이 누굴 사기쳤어요? 갑을 기망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쉽죠? 이게 말로 보면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그럼 이걸 풀을 때 어떻게 풀어요? 요령이 있어요. 요령. 이걸 어떻게 해요? 묶어. 빼고 이걸 분리하고요. 그럼 얘네 둘이 뭐예요? 얘네 둘이? 한 통속이에요. 얘네 둘이 한 통속이에요. 얘가 누구예요? 을의 대리인 병을 했으니까 을은 뭐고요? 본인이구먼. 얘가 본인이구먼. 얘는 본인이고 얘는 누구고? 대리인이구먼.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뭐예요? 이거? 한 통속이구먼. 한 통속. 한 통속이죠? 동일시 하는 거죠. 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동일시 되는 거죠. 동일시. 같은 놈이지. 같은 놈. 그 놈이지 뭐. 그럼 갑은 이 거래를요. 이 거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이걸? 취소할 수 있죠. 이때 을이 얘가 대리인이 사기쳤다는 걸 알았다고 그래요?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모르고 무과실이면. 얘가 뭐라면? 모르고 무과실이면. 아까 이쪽에서는 제3자의 사기에서는 얘가 모르고 무과실이면 뭐 할 수 없었어요? 취소 못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다. 왜냐? 니네 둘이 누구니까? 한 통속이니까. 한 통속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얘가 뭐 하고 있어도요? 알았거나 뭐 했어도 알 수 있었을 때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얘를 사기치면 여기는 대리인이 얘를 사기친 거예요. 대리인이 얘를 사기치면 얘가 본인이 뭐 했어도 몰라도 취소하고 알아도 취소하고. 그죠? 알든 모르든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누구예요? 대리인이에요? 제3자예요? 제3자. 그럼 얘하고 얘가 무슨 차이냐면 여기서 얘가 제3자라는 거는 얘가 일로 의사를 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얘가 관여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한 거고 대리인한테 위임했다는 건 얘가 관여할 수 있어 없어요? 관여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의사 관여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얘는 얘가 뭐 했어도 얘가 알았어도 몰랐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여기가 시험 제일 잘 나온다 여기가. 그래서 시험은 둘 중에 하나. 이게 대리인의 사기냐 제3자의 사기냐. 요거는 제3자의 사기. 여기는 누구의 사기? 대리인의 사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걸 접목을 할 때 요걸 묶으시는 거예요. 누구하고를 묶어요? 을의 대리인 병. 그러면 요걸 묶으셔야 돼. 왜? 한 통속이니까 이게. 얘가 본인 얘는 누구? 대리인. 그럼 연결이 딱 되잖아요. 시험 문제 바꿔내볼게요. 바꿔도 시험에 나와. 그럼 해볼게요. 바꿔내요. 요 그림 가지고 해볼게요. 그죠? 갑의 대리인 병이 을을 기망했어요. 다시 한번. 갑의 대리인 병이 누구를? 을을 기망했어요. 그럼 을은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을이 취소해야죠. 당했으니까. 사기 당했으니까 취소하죠. 누가? 갑이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됐죠? 네, 시험은 둘 중에 하나 이걸 이렇게 내든지 을의 대리인 병이든지 아니면 갑의 대리인 병이 얘를 사기쳤든지. 됐어요? 네. 둘 중에 하나. 똑같아요. 응용만 하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실까요? 63번.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상대방과 뭐 할 수 있는 자?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니까 뭐예요? 제3자예요? 한 통속이에요? 사기 강박은 110조 2항에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상대방이 대리인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뭐 했어도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모르고의 별세개, 모르고. 근데 관련 판례 1번. 단순히 상대방의 누구요? 피용자 별표. 피용자가 누구요? 직원이나 또는 상대방이 무슨 책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 그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 직원이죠. 직원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 110조 2항에서는 말하는 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럼 거기다 써. 이건 무슨 사기다? 이건 제3자의 사기다. 제3자의 사기다.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요때만 취소가 됩니다. 그죠? 이건 제3자의 사기예요. 직원이 사기친 거는요. 직원이. 그 다음 밑에. 그 다음 장. 관련 판례 2번.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거야. 이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요. 얘가 사기당했어요. 누구한테요? 제3자한테 사기당했어요. 그럼 이 거래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를 취소하려면 누가 알았어야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대부분 어려워요. 왜요? 얘 몰랐다고 그러죠. 얘는. 그죠? 몰랐다고 그러죠. 얘가 몰랐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뭘 입증해야 되는데요? 얘가 나 사기친 거 너 뭐 했다고요? 알았지 않냐? 그랬더니 의리요. 나 그거 몰랐다고. 입증이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럼 현실에서는 뭘로 가요? 대부분? 모르는 걸로 가요. 이게 모르는 걸로. 그럼 얘가 몰랐다면 얘가 뭐를 못해? 이거를 취소를 못 하잖아요. 취소를. 그럼 취소를 못 하면 얘한테 제3자한테 얘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거. 이거 손해배상 요구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를요. 취소를 못 하더라도 얘가 손해배상은 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거기다 써보세요. 옆에다가. 거래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다. 거래를 뭐 하는 거하고요? 취소하는 거하고. 거래 취소는 의뢰기 하는 거죠. 거래 취소하는 거하고 뭐 하는 거하고? 손배 청구요.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다. 그럼 이거 취소해야 돼요? 취소 안 해도? 요거 취소 안 하고 내버려두고 요거 내버려두고 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해배상만 저놈한테 걸 수 있다는 얘기죠. 손해배상만.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64번 별표하고요. 사기 취소 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3자 보호입니다. 거기 볼까요? 요걸 연결해 볼게요. 이거를요. 갑이 이 제3자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 취소를 하려면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얘가 취소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요건 하에만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예. 연결을 더 해볼게요. 을이 이걸 부동산을 병에게 넘겼어요. 병에게. 그럼 부동산은 을에게 넘어와서 누구한테 또 넘어갔어요? 병에게.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제3자에게. 취소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누가 합니까? 취소는. 누가 취소를 해요? 누가 취소를 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몇 년 안에? 취소는 계약일로부터, 이 거래를 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없어져요. 따라서 몇 년 안에? 10년 내에. 누구에게? 의료, 병이요. 을에게 한다, 병에게 한다. 갑하고 거래를 한 분이 누구예요? 갑하고 거래 한 분이.
을이죠. 근데 등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병이. 누구에게?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 법률 행위의 상대방, 을입니다. 병이 아니에요, 병이. 을에게 하는 거예요, 을에게.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갑이 취소권자. 그죠? 갑이 취소권자. 그럼 을에게 취소를 합니다. 그죠? 을에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취소를 하면 이 거래는 언제부터 꽝이에요? 언제부터 꽝? 언제부터 꽝이 되는 거예요? 취소한 때부터예요? 처음부터예요? 오늘 취소했어. 그럼 오늘부터 꽝이에요? 거래한 처음부터요? 거래한 처음부터 소급해서 꽝이 되죠.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예. 근데 얘가 취소를 해놓고요. 취소를 해놓고 을에게 있는 등기를 말소 안 했어. 갑이 취소를 해놓고 을에게 뭐를 말소 안 했어요? 등기를 내버려뒀어요. 등기를 방치했어요. 이거를. 등기를 방치했어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을 거예요? 갑 거예요? 땅을 매매했잖아요. 그죠? 땅을 매매를 했는데 제3자가 사기쳤다는 걸 알고 얘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취소했죠. 얘가 뭐 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거 땅 취소하죠. 취소했는데 뭐를 말소 안 했어요? 등기는 방치했어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계약이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이전했던 소유권, 물권 변동도 뭐가 돼요? 같이 꽝이 돼요. 그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이 등기는 뭐예요? 이거는? 무효등기. 무효등기죠. 이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등기죠. 무효등기. 이건 무효등기입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갑이에요. 얘가 주인인데 등기만 여기 있어요. 이거 무효야. 이거 껍데기만 있어. 껍데기만. 그죠? 4번은 이거예요. 사기로 계약을 뭐하고 나서 취소한 후에 취소를 했는데 등기를 말소했어요? 방치했어요? 방치했어요. 취소한 후에 을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을이요. 병에게 팔아넘겼어요. 이거를. 을이 이걸 누구한테 팔았어요? 이를 모르고 있는, 이를 알고 있어요? 병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병에게 매각했다. 그럼 부동산은 갑 거예요? 병 거예요? 갑 거, 병 거. 병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이건 누구 소유예요? 병 소유예요. 병 소유. 그럼 지금 얘가 취소되기 전에 샀어요? 취소 후에 샀어요? 취소 후에 샀죠? 근데 알고요? 모르고요? 그럼 얘는 제3자로 보호가 돼요. 얘가 제3자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샀어도? 취소 전이에요? 후에요? 이게 취소 전이든 취소 후든 이걸 뭐 하고 샀으면? 모르고 사면 얘는 뭘로써?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 이거죠. 제3자로 보호가 된다. 이게 지금 판례예요. 취소 전인지 후인지 가리지 아니하고 취소 전인지 후인지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고 제3자가 뭐라면? 선이면 보호가 된다.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된다. 연결해 볼게요. 64번. 사기에 의한 취소는 소급표에 의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되고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로 되고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죠. 따라서 제3자의 거래 행위가 취소 전에 있었든 취소 후에 거래가 있었든 가릴 필요 없이 취소 전하고 후에 동그라미요. 취소 전이든 후이든 가릴 필요 없이 취소 사실을 뭐 했던? 몰랐던이니까 누구요? 선의 제3자에게 취소를 뭐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 65번. 네, 갑이 A한테요. 사기 분양을 했어요. 사기 분양. 그럼 이 분양받은 사람은 이 사기 분양이니까 계약 뭐 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죠. 예, 사기 분양이 이게 사기 분양이 되려면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고
허위 사실이요. 허위 사실을 고지해야만 사기가 될 수 있죠. 그럼 이 분양받은 A는 이 거래한 이 건설회사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사기 분양이니까 거래 자체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취소하는 방법. 취소해서 계약을 뭘로 처리해요? 무효 처리요. 취소하면 무효로 되죠. 그럼 무효로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돈을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얘가 이거 5억 주고 아파트 샀다면 취소를 해서 5억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려받을 수 있다. 5억을 뭐 할 수 있다? 돌려받는다.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한다. 반환 청구요. 5억을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그러려면 계약을 뭐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돼요. 근데 취소 안 하고요. 얘가 취소를 하려고 그래. 취소 안 하고요. 취소를 안 하고 그냥 살면서 뭐만 하려고 그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뭐 하지 않고 이거는? 취소하고요. 취소 없이요. 취소 없이 대신에 뭐만? 손해배상만. 이게 위법행위니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방법이 두 가지다 이거죠. 1번, 2번. 카드가 투카드가 있다. 투카드가.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건데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아예 취소해가지고 에휴 나 5억 빼가지고 딴 데로 갈게요. 여기 살아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나 이사 갈게요. 어디 갈게요? 이사 갈게요. 이거는요. 이사 갈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데 대신에 뭐 없이요 이거는? 대신에 뭐 받아야 돼 이건?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선생님 두 가지 다는 돼 안 돼요? 두 가지 다? 나 돈도 받고요. 손해배상도 받고. 안 된다는 거지. 두 가지 다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경합하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가 경합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해라. 경합이니까 중첩적으로 행사 못한다 이거죠. 뭐 할 수 없다? 중첩적으로 행사는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해라 이거죠. 선택해라. 하나만 골라라 이거죠. 골라 잡아라. 그래서 내가 사기 분양 당하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로요. 연결해 봅니다. 연결. 예. 조금 어렵지만 잡으셔야 돼요. 이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무슨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거기다 쓰세요. 5억 반환. 5억 반환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청구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죠. 경합에서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동그라미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쓸 수는 없어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66번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무슨 상태?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말하죠.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내용을 알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몇 평. 그러니까 우편물 수령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2시에 네네. 예, 식사하시고 예, 3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3시부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